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투자증권에서 건설 담당하고 있는 배세호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 수주, 특히 네옴 관련돼서 조금 깊은 내용을 전달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올해 하반기 좀 부동산 전망, 이와 관련된 주택주 주가에 대한 전망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네옴에 대해서는 많이는 알고 계신데요. 사실 네옴을 좀 관념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네옴에 대한 정보가 워낙에 빈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좀 네옴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사우디 비전 2030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경제 발전을 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목표를 내세웠는데, 그 중에 굉장히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건데, 거기에서 산업도 부흥을 시키고, 그리고 관광도 부흥을 시키고,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게임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을 육성을 시키는데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프로젝트입니다. 1번 차트를 보시면요, 네옴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크기입니다. 벨기에 면적과 비슷하고요. 네옴의 위치는 여기 수에즈 운하와 가깝고요. 면적은 벨기에와 거의 맞먹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네옴이 진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거의 260억 달러의 공사가 발주가 나왔습니다. 2017년도에 발표된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5천억 달러니까 거의 사업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주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옴이 지금 현재까지 4개의 도시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대중적인 도시죠. 더라인이라고요. 그 도시를 수직으로 세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옆으로는 거울로 세팅을 하는 거고, 이게 좀 설계 자체가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그래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좀 의문을 표하는 도시이긴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 가장 많이 공사가 발주가 나온 도시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측에 따르면은 이게 2030년까지 거의 150만 명이 거주하는 것을 목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운영하는 전기는 100% 신재생 에너지로 돌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옥사곤인데요. 이거는 수에즈 운하와 가깝고 좀 물류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도시고, 트로제네라는 산악 도시는 좀 관광 산업을 위한 도시입니다. 2029년 동계 아시안 올림픽이 개최가 확정된 도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달라 아일랜드라고요. 이거는 좀 관광을 목적으로 좀 고급 리조트를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게 이 4가지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3개나 아니면 4개 정도 도시가 새로 공개될 가능성이 꽤 큽니다. 2030년까지 1차 완공이 목표인데, 처음에 제시했던 성사진을 전부 달성을 하려면은 건설 기한은 무제한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공사가 나온 금액은 한 260억 달러, 하나로 치면은 대략적으로 3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초기에 계획된 사업비가 5천억 달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의 초창기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공사가 좀 구체적으로 나왔냐면요, 지금 인프라 공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분들이 네옴에 대해서 조금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정보가 공개가 안 돼 있는 건데, 올해 3월 달에 미드라는 중동 전문 건설 잡지에서 실제로 더라인 도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말뚝박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터파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처럼 이렇게 지금 공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건설사가 저기서 수주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가장 수주가 유력한 부분은 인프라 부분의 수주입니다. 이미 작년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지금 더 라인에 지나가는 좀 산악을 뚫는 터널에 대해서 지금 수주를 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인프라 관련돼서 발주가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장 올해 기대할 수 있는 거는요, 이 더라인 밑으로 지나가는 이 고속철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터널을 뚫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입찰을 넣었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파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총 3단계 정도로 이루어지고요. 지금 1단계는 빠르면 2분기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거의 공사 금액으로 치면은 현대건설만 따지면 거의 7에서 1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삼성물산과 컨소시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한 2조나 3조 수준의 공사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사를 수주하게 된다면은 지금 한국건설사가 네옴에서 수주한 것 중에 가장 큰 공사 금액이기 때문에 좀 주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뿐만이 아니고 이 스파인 프로젝트가 총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연말까지 거의 총 해서 한 5조에서 6조 정도의 공사가 삼성물산, 현대건설 다 포함해가지고 나올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어서요. 좀 네옴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네옴에 대한 좀 투자자들의 관심이 사라진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수주가 나오고 한국건설사가 수주를 따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좀 주가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옴이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좀 아무래도 공사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해서 수주가 집중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라인과 그리고 옥사곤, 트로제니아를 연결하는 철도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부분의 수주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2, 3년간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옴은 장기적으로 좀 국내 건설사의 좀 수주 먹거리를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고유가가 굉장히 장기간 지속이 됐고, 그리고 중동 쪽에서 투자 기조가 굉장히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주가 많이 나올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까보고 나니까 아직까지 수주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건설사가 올해 수주가 굉장히 부진한 게 사실이고요. 이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몇 가지 프로젝트를 실주한 게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중동 쪽에서 애초에 지금 발주가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발주가 안 나오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지금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건설사와의 공사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UAE 헤이렌카샤 가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져가는 걸로 거의 확실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도에 취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좀 공사비가 서로 양측이 맞지 않아서 좀 취소가 된 영향이 있습니다. 저는 공사비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주가 지연되는 것 뿐이지 중동 국가들의 투자 기조가 업사이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코라든지 아드녹이라든지 각각 사우디와 UAE의 국영 에너지 기업이고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가장 큰 고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들이 이번 1분기에도 투자를 더 많이 늘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러한 국영 에너지 기업의 좀 발주 증가 스탠스는 좀 확실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이번 하반기에 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이 표 부분에 3개의 프로젝트를 가장 크게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 거의 50억 달러 정도의 사업은 이거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최저가 입찰자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계약이 확실시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가지 사우디 파디일리 가스 프로젝트 그리고 사우디 자프라2 가스 프로젝트 이게 하반기까지 우리나라 건설사가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표에는 넣진 않았지만은 UAE LNG 프로젝트도 지금 현대건설이 입찰을 넣었고 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또 하나 좀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 좀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동 국가가 이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각 나라들마다 2030년, 2025년도까지 전체 발전량의 30에서 50%를 신재생 에너지로 돌리겠다 이런 목표를 다 청사진을 내세웠는데요. 신재생 에너지의 수단은 대부분이 태양광이나 풍력이 될 것 같습니다. 역설적이게 왜 중동 국가들이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열을 올리냐? 이거는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의 말을 빌리자면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석유 수요가 좀 언제 피크아웃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자국 내 석유 수요를 아끼고 이 나머지 석유를 세계에 판다는 좀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들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좀 그린워싱의 영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그리고 가스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좀 환경 파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 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좀 친환경 이미지로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하려는 국가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를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에게 수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이 헬리오스 그린퓨얼 프로젝트라고 이건 네옴시티에 들어가는 프로젝트인데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린 수소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설계가 거의 30% 완료가 됐고 이거는 EPC 업체가 결정이 났습니다. 미국의 가스 회사인 에어프로덕츠 그리고 인도의 건설 회사인 L&T가 맡는 프로젝트인데요. 사우디의 프로젝트뿐만이 아니고 뭐 오만이라든지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최근에는 요르단까지 뭐 이런 그린 수소 프로젝트들을 많이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국가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호주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이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의 건설 회사가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 그린 수소 플랜트에 대해서 얼만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 얼만큼의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큰 수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면 내년도부터 EPC 계약을 체결해서 착공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게 연 20만 톤의 청정 수소를 생산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20만 톤이라는 게 지금 세계 어느 나라 프로젝트를 비교해도 꽤 큰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 말레이시아의 사라왁 수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그리고 중동 국가들의 뭐 이런 그린 수소 프로젝트에 대해서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겠다. 먹거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뭐 GS건설, DLENC, 대우건설 제가 커버하는 주택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주요 지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변동률인데요. 그래도 전주 대비 서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통계상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실제로 실거래가가 찍히는 걸 보면은 연초 대비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미분양인데요. 연초에 주택주를 굉장히 크게 제약했던 부분이 미분양에 대한 우려인데 미분양이 전월 대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거는 워낙에 분양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미분양 숫자가 줄어 보이는 착시 효과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런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사라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중개업소를 상대로 이 부동산 심리를 조사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그래도 저점 대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택주의 주가가 워낙에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조금은 주가가 올라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 현재 6월 기준으로 주택주의 주가는 연초 대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요인은 그러니까 착공과 분양이 심각하게 부진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착공 데이터를 보시면은 거의 전년 대비 50% 정도가 줄어 있습니다. 전년 2022년도 착공 데이터가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이 Q가 줄어드는 모습이 굉장히 가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양 데이터를 보시면요. 올해 이 부동산 114라는 부동산 전문 조사 기관이
예상하는 올해 분양 물량 숫자는 29만 호로 잡혀 있는데 사실상 현재까지의 분양 물량을 봤을 때 이 29만 호를 달성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6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한 6만 호 수준이 분양이 되어 있는 건데 남은 기간에 거의 20만 호 이상을 분양을 한다. 사실상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예상하는 전 분양 물량 숫자는 한 20만 호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이 물량 자체가 많이 줄어든 모습이 이 주택주 주가를 많이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택주가 싼 건 알겠고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라는 건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주가가 언제쯤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분양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구간에서 주택주 주가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진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고 좀 쉽사리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은 저희 하우스가 예상하는 거는요. 아무래도 좀 금리가 떨어지면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구입 여력이 좋아지면서 분양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망하는 금리 인하 시점은 올해 4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그때를 기점으로 조금씩 분양 경기가 좋아지면서 그리고 주택주 주가도 많이 회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해외수수 그리고 네옴시티 그리고 좀 주택주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